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스쿨의 2주의 영화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라스트 필름스쿨이 주목하는 첫 번째 영화는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잃어버린 도시 제트, 로스트 시티 제트의 제임스 그레이 감독과 미국 남성성의 기준 지표가 된 브래드 피트가 마침내 결국 조인한 영화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에드 아스트라는 라틴어로 별들을 향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주 목요일 19일 날 개봉입니다. 미국은 20일 금요일 개봉입니다. 미국이 하루 좀 늦은 편이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인보다 이틀이나 일찍 보게 됩니다. 행운입니다. 왜냐고요? 에드 아스트라는 보통 SF 영화가 아닙니다. 범상치 않은 SF 영화입니다. 일단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리마 프로젝트의 대장으로 태양계 끝으로 아버지가 떠나 실종됐습니다. 30년 후 지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류급증, 서지 현상으로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 미군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태양계 끝에서 생존해 있다고 믿어지는 아버지의 비밀을 찾기 위해 아들을 명왕성으로 급파합니다. 자, 9월이 가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볼 계획이시라면 이거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진이 놀랍습니다. 브래드 피트,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로 타미리 존스입니다. 맥브라이드 부자 역할을 브래드 피트와 타미리 존스가 합니다. 게다가 메쉬로부터 시작했던 미국 영화 70년대, 80년대의 가장 캐릭터 있는 배우 도널드 서더랜드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리브 타일러, 반지의 제왕의 배우 기억하시죠? 하지만 저는 1994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 베르톨루치 감독의 스틸링 뷰티라는 영화를 보고 그만 이 배우에게 매혹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 역사의 흐름을 좀 읽지 않는 영화 강의라면 정말 야 소리를 지를 영화입니다. 제임스 그레이 7번째 영화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시나리오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조금 넘은 상영시간 동안 그야말로 수첩에 기록할 만한 명대사의 연속입니다. 제 마음을 후벼판 대사는 이런 겁니다. 결국 명왕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조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독백으로 고백합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너희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에게도 진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의 그 미래 계획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나는 오직 우주의 끝에 태양계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어. 왜 인생을 지구에 처박혀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대사를 듣고 그만 조용히 울어버렸습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조세 콜라드의 어둠의 시면 Heart of Darkness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나우, 현대의 묵시록을 기억해 주세요. 메콩강을 따라서 계속 들어갔을 때 결국 무엇이 나왔습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은 무엇입니까? 가혹한 인간의 진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드 아스트라의 테마,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Space is woefully hostile to us. 정말로 우주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은 인간에게 가혹할 정도로 적대적이야.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SF 영화 중에서 가장 리얼리스틱한 영화로 기억될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장 리얼리스틱한 영화입니다. 촬영은 네덜란드 출신의 호이터 파노이테마 기억하십니까? 인터스텔라, 제임스 본드 영화 중에 스펙터, 그리고 놀란 감독의 2차 세계대전 영화의 걸작으로 벌써 기억되죠. 덩커르크의 촬영 감독 호이터 파노이테마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추하고 음모투성이의 인간이 만든 가상 공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신비로운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표면은 아름답지만 한 꺼풀을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블랙 어둠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과 호이토 파노이테마 촬영 감독은 세상은 서로 다른 성격, 정반대의 대극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극성 다른 말로는 왜 대대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것이 바로 대극성입니다. 대대성입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름다움과 공포입니다. 그것을 스토리로 풉니다. 가장 진정한 아름다움은 존재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자와 남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에서의 대극성의 충돌과 마찬가지로 이 있는 것을 있는 것의 반대, 무와 충돌시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지구는 파란 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그 표면을 벗기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이미지와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출판한 책은 Big Question, Brief Answer입니다. 거대한 질문, 간단한 대답입니다. 호킹 박사는 그저 우주가 쌍생성의 원리에 따라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음의 에너지, 파지티브 에너지와 함께 음의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책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든 창조자, 신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 존재할 시간 자체가 없다.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가 21세기 포스모던의 물리학, 천체 물리학이 거의 합의한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우주, 푸른 지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진동, 요동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만들어내는 열 현상으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그러나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아주 솜씨 있게 대중적인 서사로 전해줍니다. 그 대중적 서사가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공헌은 로이 맥브라이드 역의 브래드 피트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왜냐고요? 연기하지 않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어깨에 힘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연기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 아카데미 주연상에 벌써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1963년생 50 이제 후반인데 정말 좋은 영화 많이 출연했죠. 벤자민 버튼, 머니볼, 12 monkeys 등등등등.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카데미상의 나무주연상 상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벤자민 버튼과 머니볼로 후보 지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에드 아스트라도 멋진 영화지만 다음 주에는 퀸틴 타란티노의 마지막 작품으로 기억될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에서도 브래드 피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래드 피트 특집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의 관객평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네요. 조조로 봤는데 아직도 여운이 안 가신다. 정말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오래간만에 발견한 영화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그리고 휴머니티를 합쳤다. 정말로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꼭 보세요.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명불허전. 네티즌들의 영화평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좀 가슴 아픈 지적도 하고 있네요. 인기 소재만 쫓아 아이돌 쓰고 돈벌이만 급급한 한국 영화 클래스랑 정말 다릅니다. 극장과는 저질 한국 영화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독과점 한국 멀티플렉스 극장가에서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이 멋진 SF 영화에 배정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에드 아스트라를 보십시오. 심오한 우주의 비밀, 인간의 비밀을 느끼고 감동과 함께 그 멋진 이미지와 스토리에 매혹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7번째 작품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그의 전작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리틀 오데사, 더 야드, 투 러버스, 이민자를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미드는 잠시 제쳐두고 싶습니다.